항상 훈련장에 불을 켜며 입장하는 성실한 선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서연은 지정된 식당에 들러 밥을 먹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에 돌아온 서연은 왔어? 아직 안 잤어? 머리가 좀 아파서. 너? 병원 좀 가보라니까. 병원은 무슨? 아니 점점 심해지잖아. 아빠가 알아서 해. 머리가 아프다는 아빠에게 눈치를 주는데 아빠 주말에도 일 나갈 거지? 그럼 나가야지. 왜? 아니 나 토요일에 시합 있어서 시합 중요한 거야? 조금. 그날 상황 봐서 갈 수 있으면 갈게. 다음날 서연은 이어달리기 훈련에 돌입하는데요. 저걸 못 잡냐? 다들 모여! 파트너 민정과의 홈미스. 바로 감독님에게 한 소리 듣는데요. 내가 너 주의하랬지. 죄송합니다. 너 혼자 달리냐? 아닙니다. 아닌데 왜 신호를 제때 안 줘? 죄송합니다. 정이 많은 박 감독이었지만 혼낼 때는 따끔하게 가르치곤 했죠.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에이구 인사도 잘한대. 노력과 실력까지 겸비한 서연이었기에 박 감독은 서연을 열심히 밀어주고 있었죠. 자 선수가 방금 말씀드린 서현입니다. 얘기한 대로 폼 좋네. 요즘은 운동선수도 좀 저렇게 예쁘고 비주얼이 돼줘야 돼. 그래야 팀 홍보도 되고 좋다고. 아무쪼록 저희 서현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특별한 행사. 군수님 중심으로 조금만 더 우리 촘촘하게 모여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와 100만 원 네, 좋아요. 개부럽네. 너무 좋습니다. 나 불쌍해서 받는 건데 뭐가 부럽냐? 못 뽑아. 돈 없다면서 죄다 신상 셀빙이네. 그 말을 들은 백과장은 저 학생들 저기 유해 옷 좀 벗을게요. 백과장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저 학생들 옷 로고가 좀 잘 보여서 잠깐이면 됩니다. 저 아저씨 내 얘기 들었나 봐. 군수까지 오케이하며 결국 민정은 옷을 벗는데요. 민정 어디가? 야, 너 왜 그래? 씨발 이런 걸 왜 여기서 하냐고. 그냥 돈만 주면 되잖아. 그래, 나 존나 불쌍한 거 맞아. 맞는데 근데 내가 왜 남들 앞에서 나 불쌍한 년이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뭐 가난하면 자존심도 없는 줄 아냐고.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두 사람은 이어지는 허들 경기를 준비하는데 프리발성 뒤로 모이세요. 가자. 슬슬 출발하려던 그때 아 아빠. 여기 박예병원 응급실인데요. 최문석 씨 따님 되시나요? 아빠가 쓰러졌다는 연락에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이야? 이게 환자분 의식이 없어서 빨리 이렇게 보호자가 수술 동의를 해주셔야 되니까 어머님한테 전화하시고 급하게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미성년자였죠. 우선 어머니한테 전화하셔야 되거든요. 엄마 안 계세요. 제가 보호자예요. 그거 제가 쓸게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학생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규정이 그래요. 그 미성년자는 서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가족분들한테라도 뭐 연락해서 오라고 하세요. 최대한 아빠와 가까운 사람을 분류하는데요. 삼촌, 저 서연이. 누구? 서현이? 다행히 외삼촌의 도움으로 수술을 잘 끝내긴 했습니다. 아가씨 간 뒤로 뭐 연락이나 하고 살았냐고. 뭔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래? 그때처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란 말이야. 책임지네 도와주네 이런 말 입밖으로 꺼내기만 해봐. 우리 지금 그럴 처지 아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외숙모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파는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아, 네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응? 이제 네가 아빠 보호자인 거야. 알겠지? 그래. 응. 이제 남겨진 건 아빠의 트럭뿐이었죠. 경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다음 주 정도에 일반 병실로 옮깁시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아빠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였죠. 저 이거 언제까지 내면 돼요? 일반 병실로 옮기시기 전까지 완납하시면 돼요. 아빠 통장에 있는 돈을 쓰면 되지 않을까? 200만 원이 넘게 모자랍니다. 나라에라도 도움을 요청해보는데 재난지원금 신청이요? 이거 작성해 오세요. 작성하신 거대로면 아버님 이름으로 덤프트럭이 한 대 있으시고 보증금이랑 예금도 조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이러면 다른 지원들도 받기 힘드실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으신 편인데 괜찮다뇨?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진짜 힘드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아무튼 지금은 조건이 안 되시니까 나중에 조금 더 힘들어지셔서 조건이 되시면 그때 오세요. 아직 덜 힘들다는 공무원의 말에 서연이 찾아갈 수밖에 없던 곳은 내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우리라고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럼 저 대신 대출이라도 받아주시면. 어머, 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설령 입 다쳐서 빌려주더라도 네가 그 돈을 뭔 수로 갚을 건데. 그러게? 뭐 담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졸업만 하면 군청 가는 걸 감독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보상한다기보다는 그쪽에서도 서연을 좋게 보고 있고 서연이가 뭐 지금처럼만 해주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감독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확실하다며. 군청 실업팀의 계약 1순위였던 서연이었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돈을 갚을 수 있었죠. 그래도 가족인데 서연이 한번 믿어주시죠. 내가 이런다고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족 간에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 법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겨우 일반 병동으로 옮겼지만 또 다른 허들이 나타납니다. 간병인은 구하셨어요? 네? 가족분들이 직접 하시게요? 요즘은 병원에서 간병 같이 해준다던데. 아, 그런 병동도 있긴 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병동이에요. 그리고 환자분 정도면 간병 따로 쓰셔야 해요. 아무래도 중증 환자분들은 손이 많이 가서. 당연히 간병인에게 줄 돈이 없던 선이었기에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죠. 그래도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봐. 그리고 이런 건 병결 처리 안 되는 거 알지? 선생님도 해주고 싶은데 규정이 그러니까. 그 뒤로 이어진 학교와 병원 오가는 힘든 시간들. 나 진짜 몰랐어. 아니야, 우리 터지잖아. 야, 너 어디 가? 결국 동급 최고였던 서연의 폼은 떨어져 버렸죠. 15초 74. 네? 15초 74라고. 마, 죽서서 개 줄래? 이 상황 충분히 이해해. 간병 그거 쉬운 거 아니지. 근데 너 지금처럼 기록 떨어지면은 군청 들어가는 거 장담 못해. 오늘부터 추계대회까지 야간 훈련 못 빼준다. 알겠어? 네. 군청에 들어가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간병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훈련을 다 끝낸 뒤 아빠에게 헐레벌떡 돌아온 서연.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해요. 완전 화나셨는데? 저희도 보호자분 사정은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눈 감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많이 곤란하죠. 이게 대체 며칠째예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 봐드려요. 본인이 환자 옆에서 간병을 제대로 하시던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간병인을 구하세요. 그 뒤로 딱 한 달 남은 대회까지 서연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고생 왔어? 고생해. 고생하셨습니다. 노력은 역시 배신하지 않는 것일까? 결국 서연은 1등으로 통과했죠.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시험과 달리 민정은 순위에도 들지 못했고 아까 시합 때 왜 그랬어? 그냥 이번에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일까? 민정은? 이제 그만해야지. 뭐? 내 처지에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원래 할머니 아프시고 나서부터 계속 그만두려고 했어. 그래도 마무리는 좋았습니다. 이어달리기에서 1등을 차지한 평화여고. 영화이고 화이팅! 그리고 왠지 박 감독의 사무실에 모인 일명 높은 사람들. 예, 뭐 이제 우리 지역에선 서연이만한 애가 없죠. 뭐 전국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그러면 선발 테스트는 당연히 그 친구가 되겠네. 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괜한 말 안 나오게 깔끔하게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괜한 말. 박 감독. 예. 그리고 얼마 뒤 훈련장에 도착한 서연이 발견한 의외의 사람은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그게 그렇게 밝혀지는 어른들의 사정. 지역 인재 선발 있잖아. 테스트 못 나가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테스트를 못 나가요? 군청에서 나 맡겠대. 민정이 데려가겠대. 학교에서도 오케이 했고 민정이도 그러겠다고 했어. 홍보가 될 만한 애가 필요하단다. 민정이처럼 지질이 가난하고 불쌍한 애가 지들 도움받아가 성공하는 스토리가 필요하단다. 서연보다 더 힘들고 더 가난한 민정이 어른들에겐 더 필요했던 것이었죠. 민정아,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제발. 그래도 민정이 포기한다면 어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나 너만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포기해?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고. 그만둔다며 민정아. 네가 잘해서가 아니잖아. 네가 나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잖아. 그 말을 들은 민정의 반응은 처음으로 내가 가난한 게 고마워.
그래서 이번만큼은 가난하고 불쌍한 년 해야겠어. 미안해. 우리 인생에는 몇 개의 허들이 있을까요?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놓여진 허들은 모두에게 똑같은 개수로 평등하게 놓여져 있을까요? 자취방남자의 신작 사용관, 오늘의 영화 허들은 출발선은 같지만 유독 많고 높게 느껴지는 허들 때문에 점점 시들어가는 청춘 서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는 떠났고 아빠에게는 매달 몇백의 돈이 들어가며 실업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허들에 갇혀버린 서연. 어둡고 차가운 집에서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된 서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서연이 스스로 선택한 게 맞기나 한 걸까요? 자취방남자의 신작 사용관 12월 3일 개봉하는 허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제발 다시 만나요. 안녕.